눈 내리는 날 섬진 강가에서 민자를 보내며 태가. 안녕하세요. 역사지존의 남부군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946년 10월 1일 대구 사건과 1948년 10월 19일의 여수 순천반란 사건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빨치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북으로 넘어간 박헌영과 그의 오른팔 이승엽, 그들은 이 현상으로 하여금 이들을 지휘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남부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남부군은 남한을 탈출하여 북으로 넘어간 박헌영의 큰 자산이었습니다.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남으로 쳐들어가자, 그러면 우리 20만 남로당원들이 호응하여 순식간에 남한을 먹을 수 있다라며 큰소리 쳤습니다. 처음 산으로 올라간 남부군들은 숫자도 많고 무기도 있는 데다가 훈련까지도 잘 받아 순식간에 한 마을을 습격 점령하여 해방구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90%가 농업인인 것을 기하로 북한은 지주들의 땅을 무상몰수, 무상분배하여 농민들의 천국이 되었소. 이제 남한도 공산주의 정권을 세워 평등한 세상을 만듭시다 하고 유혹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들의 말에 호응하고 협력하여 경찰과 그의 가족들, 지주, 평소에 미웠던 놈들을 인민재판을 열어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이어 들이닥친 진압군에 의해 도로 산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실책은 그동안 자신들의 앞잡이로 마을 곳곳에 심어놓았던 서점 아가씨 이양, 학교의 김선생, 심지어 경찰서 박경찰관까지 이번 해방구 점령이 영원할 줄 알고 모두 정체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세포라 불리던 이들이 정체가 탄로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남부군을 따라 모두 산으로 올라가야 했고, 정보를 주던 세포들조차 모조리 올라가는 바람에 깜깜이 유격 생활을 해야만 하는 남부군들은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뒤이어 들이닥친 토벌대 또한 남부군에 협력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모조리 확살하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황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생활은 비참하였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추위는 겨울만 버티면 된다지만 굶주림은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사람 모양인데 여기서 뭘 하고 계시다요? 38선 터진 지가 언젠데?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순식간에 서울을 점령하고 부산만 남겨놓고 낙동강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녕 이들에겐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무도당당히 인민군 점령하의 마을로 입성했습니다. 이들은 조국 통일 완성 전쟁, 즉 국토 완정에 뛰어들자며 낙동강까지 가서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엔군의 참전과 인천 상륙작전으로 국군과 인민군이 엎치락뒤치락, 낮엔 대한민국, 밤엔 인민공화국이 되는 지역들이 많아짐에 따라 국민들만 죽어나갔습니다. 태극기와 인공기를 번갈아 내걸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전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망가는 인민군을 따라 북상 후퇴하던 남부군 이현상에게 남한에 남아 후방을 교란하라는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남부군들은 다시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올라온 사람 중에 이태가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못 쓰는 까막눈 천지인 세상에서 대학까지 나온 인텔리인 그는 어느새 소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년산 기슭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이태. 이때 간호병이었던 민자가 나타납니다. 그녀와의 첫 만남, 천사 같은 그녀와 이태, 둘은 서서히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태의 상처가 따뜻해야 낫는다면서 낙엽을 덮으며 둘이 꼭 붙어 하룻밤 같이 잔 것이 이들의 육체 접촉의 전부였습니다. 빨치산의 행동강령에 연애 절대 금지가 있었습니다. 무려 총살까지도 가능한 이 법은 하지만 높은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도당위원장들은 무려 30살이나 어린 산지철을 두면서 부하들에게는 연애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산속에서마저 평등은 없었습니다. 이쁜 여자 빨치산이 나타나면 도당이나 군당서 서로 빼앗아가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태는 통신병으로, 민자는 다른 부대 간호병으로 차출되고 말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민자는 노획한 만년필을 이태에게 선물로 주고 이태가
난 줄 게 없는데 라며 머쓱해하자 그럼 글이라도 써달라며 밝게 웃던 그녀 민자였습니다. 이태는 민자에게 그대는 나와 운명을 달리하는 까닭에 아직 내 마음은 불타오르나 다만 그대 가슴에 평화만 있으라는 바이런의 시를 써줍니다. 내리는 날 섬진 강가에서 민자를 보내며 그렇게 헤어진 민자와 다시 한번 재회를 꿈꾸면서 산속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어디 파견이나 보급투쟁 나갈 때마다 민자의 소식을 찾았지만 번번이 길이 엇갈리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1951년 먹을 것 없어 진달래꽃이나 따먹던 빨치산들은 극심한 영양실조 가운데 죄기열이란 전염병이 돌아 많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태도 이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연락병이 간호병 민자가 보냈다며 조그만 뭉치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을 풀어보니 사랑하는 그녀가 보낸 아스피린 7알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신은 금지되어 있어 그녀의 처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를 통해 이태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보고 싶은 민자 생각에 아련히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기도 전에 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남부군이 최악의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남부군에 동화된 민주마을 등에서 식량을 해결하곤 했지만 이제는 토벌 때도 옛날과 같은 강경책보다는 투항하는 남부군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귀순자는 살려주며 마을 주민들을 대하는 대민수칙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 주민들도 옛날엔 남부군들을 숨겨주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시작했고 강제로 끌고 간 젊은이들은 야음을 틈타 탈출하여 토벌대에게 남부군의 은신처를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선이 조금 한가한 틈을 타 백선엽이 이끄는 무려 2개 군단이 남부군 토벌에 나섰습니다. 남부군은 처음엔 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토벌 작전을 보아왔기에 이번에도 그러겠지 했으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전에는 악착같이 쫓아오다가도 밤이 되면 물러갔던 토벌군들이 이제는 밤낮으로 남부군들을 밀어붙였습니다. 발각될까봐 일체의 불도 사용하지 않던 토벌군들이 이번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횃불을 밝히며 조여들었습니다. 심지어 공중포격도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민심의 이반으로 보급투쟁도 어려워지고 무엇보다도 추워지는 날씨는 이들에겐 공포였습니다. 굶어 죽느냐, 토벌대의 총에 맞아 죽느냐, 추위에 얼어 죽느냐의 길만이 남았습니다. 1953년 김일성은 패전의 책임을 박헌영과 이승엽 등에게 물었습니다. 더불어 이승엽께 했던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상도 평당원으로 강등되어 자비판하러 가는 길에 토벌군과의 교전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미 교전 하루 전에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같은 빨치산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도 수습하지 않는 이현상의 시체는 토벌군인 남쪽의 차이력 총경이 적장에 대한 예우로 정중히 화장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3년 11월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이 체포됨으로써 남부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낙오하고 누군가는 기순하며 홀로 남은 그는 마지막 동지들과의 합류를 위해 지리산을 전전하며 민자의 선물인 만전필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피아골을 지나 대성골에 당도했지만 그곳엔 동료들의 시체만 가득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울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던 그도 끝내 짐승과 같은 괴성을 지르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2년 3월 9일 지리산 기슭에서 이태는 체포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국회의원도 하는 등 탄탄한 삶을 살았지만 언제나 친절하며 잘 웃던 그녀 민자의 행방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